감사하게도 어제 하루는 한 분도 사망자가 안 계셨습니다. 이런 지표가 지속되면 좋겠지만 아직도 위중한 환자가 상당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70, 80대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에는 4명 중에 1분이 사망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고위험군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20명 이내로 유지되는 것은 모두 헌신하는 의료인들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국민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행스럽게 어제 하루에는 사망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정은경 본부장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최 교수님,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다만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자도 적은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사망자의 경우에 환자가 되자마자 사망하시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을 끌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 경과를 밟으신 분들이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격리 해제됐거나 사망하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위중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좀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보니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고령층의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더라고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령층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삼가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환자 유행이 많아지기 전부터, 환자 발생이 많아지기 전부터 외국 중국에서 있었던 자료에서도 고령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높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80대가 넘어가면 거의 20%가 넘어가는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 보호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과의 접촉을 좀 삼가하셔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참 많이 나온 이야기가 코로나19는 현재 치료제 백신도 없고 그리고 아마 올 연말까지도 갈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올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스페인 독감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이 있었는데 특히 2차 대유행 때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죠. 과거의 경험이 그랬다는 거죠. 물론 과거의 대유행의 사례가 모두 2차 유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대유행의 가장 흔한 경험은 인플루엔자였는데 인플루엔자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었던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행이 있고 나서 그다음 계절적인 유행으로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이 계절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상황이 조금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그 유행의 고리가 이어지다가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날씨, 기온이 되었을 때는 환자 발생이 폭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예측입니다. 예, 여전히 2차 대유행이 올 가을에 올 수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공적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 하시던데 오늘 정부가 공적 마스크 그동안 한 번 가면 2장 살 수 있었잖아요. 이걸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동안은 이제 마스크 오부제라고 해서 네.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 자기 생년월일에 따라서 2장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조금씩 재개할 수 있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주당 3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2장에서 석장으로 한 장 더 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는 올해가 6.25 70주년이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100만 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내 마스크 공급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예, 그만큼 공급 차질이 국내에서 없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밖의 상황도 이제 둘러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아 이제 참전 국가가 이제 16개 국가가 그렇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의료 지원을 해준 국가가 5국가 더 있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21개 국가인데요. 네.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 감사의 표현으로 100만 장을 이제 차등해서 배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뜻이겠죠? 맞습니다. 일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본을 지금 혹시나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 가지고 이제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일단 참전국은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전범 국가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논란을 의식했듯 했는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뉘앙스를 더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당 날짜에 약국을 가시면 그동안은 2장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장 더 늘어나서 석장까지 살 수 있다.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국 참전 용사들에게 100만 장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겨오고 있는 만큼 국내 마스크 공부에 차질이 없는 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100만 장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코로나19 확진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정부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또 발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방심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싱가포르의 상황을 보면 왜 방심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ey've played an important part building our HDB flats, Changi Airport, MRT lines. We will provide them with the medical care and treatment that they need. The critical thing i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have to remain eternally vigilant because it may be COVID-19 this year and the next year, but there will be future pandemics. 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그 상황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처럼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연휴가 이어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날씨도 좀 좋아지고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졌던 피로감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휴가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사례도 그렇지만 이 질환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환자 이상의 숨어있는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겉에 있는 환자의 숫자가 좀 적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할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집단 발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봤었던 그런 일들이 또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나면은 뭐 휴양지나 이런데 제주도 뭐 이런데도 많이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오히려 집안에서 이렇게 꽉 막힌 데 밀폐된 데에 있는 것보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크게 밀집돼 있지 않은 공간 그런 야외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전체 건강의 측면에서만 보면 계속 실내에서만 머무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좀 계시는 것도 괜찮겠다. 사람들 간의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접촉의 위험, 전파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건강의 측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연휴와 같은 때에 가는 곳이 그러한 목적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또 대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뭐 안전을 지키고 이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5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프로야구도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한다고 하고 프로축구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사랑하실 팬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선수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됐다. 이제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대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오늘 좀 앞서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 재미있던 예. 사례가 이제 한 야구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습관적으로 좀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침 뱉기를 예. 이제는 하는데 이젠 그런 침 뱉기조차도 하면 비말 접촉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우려 섞인 기사도 나왔고요. 예. 관중들도 역시 직관을 갔을 때 묘미 중에 하나가 힘찬 응원 구호를 외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프로축구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전에는 물을 선수들이 서로 다 나눠서 마셨는데 이제는 각자의 이름이 적힌 물병을 거기서만 그 물만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사하고 서로 화이팅 하자는 것도 예전에 어깨 동무하고 스크럼 짜고 화이팅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뭐 경기 도중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죠. 프로축구의 경우. 그러나 어쨌든 저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우리 교수님도 축구 경기 하면은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일렬로 쫙 선 다음에 돌아가면서 쫙 악수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기념 촬영할 때 어깨 동무하고 화이팅 할 때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저렇게 해야 된다네요. 프로축구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뉴 노멀이라고 말하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코로노말이라고 하더군요. 네. 코로나 뉴 노말, 네. 코로노말. 예. 이런 프로축구, 프로야구 경기에서 아까 침 못 뱉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프로축구에서도 저렇게 물병도 자기 이름 적힌 거 마셔야 하는데 저렇게 새로운 노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네, 이제 만약에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단으로 하는 행동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이 밀집된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평소에 저희가 손위생 굉장히 강조했지만 잘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 적용되는 것.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조심스럽게 이제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흔히 봤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을 선수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이제 나라밖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감염이 확인된 상황인데 말이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We did 3,000 surveys in about 19 counties, 40 localities across the state. But what we found so far is the statewide number is 13.9% tested positive for having the antibodies. 13% of the population is about 2.7 million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쿠오모 주지사의 개인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확진자 수가 전 세계가 260만 명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금 뉴욕에서만 27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던데. 예, 주지사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는 그만큼 증상이 있지만 의심 환자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집에 있는 경우의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다. 이런 의미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미국만 저럴까요? 만약에 쿠오모 주지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이나 유럽,
뭐 어떨까요? 다른 나라들도 혹시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겉에 드러난 숫자보다는 실제 숫자가 많은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검사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돼 있어서 넓게 검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환자의 숫자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곳이라고 해서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증상을 가져야만 검사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증상이 생겨도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의 문제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는 너무 경증이어서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사례를 합쳐서 봤더니 미국의 이제 뉴욕시의 상황으로 보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의 숫자가 드러난 숫자보다 한 10배쯤 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한 거죠. 예, 뭐 자막에는 뉴욕 동물원 사자와 호랑이도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됐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뭐 입시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미국의 방역 당국 관계자들도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힘든 거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장에 해당하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장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강등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하네요. Thank you very much. No! God, please, no! No! I didn't say that this was going to be worse.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complicated or more difficult and potentially complicated because we'll have flu and coronavirus circulate at the same time. We don't know, but there's a real chance that it could have a tremendous impact. It would be a gift from God if that worked. That would be a big game changer. 네, 질병통제센터의 국장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아까 강등됐다라고 했는데 이 질병통제센터장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미국 복지부 관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뭐 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가장 지금 일선에서 정책을 펼치기 바쁜 사람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했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경우죠. 예,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처럼 과학적 가치가 없는 약이 아니라 안전하고 검증된 약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강등 조치했다고 또 스스로 폭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 우리 국민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은 왜 나의 생각과 다른 얘기하느냐고 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를 윽박지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 영역인데 이곳에 뭐 정치적인 이런 입장이나 이런 생각들이 개입되게 되면 사실 이제 진실이 좀 왜곡되거나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정경 본부장님에 대해서 네. 굉장히 높은 신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된다, 믿음이 간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령 어떤 뭐 스포츠 중계 경기를 볼 때 어느 아나운서, 어느 캐스터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어느 종목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중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가 딱 그 목소리가 들리면 아 브리핑이 있고 오늘은 또 이런 얘기하는데 믿어도 되겠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분이 유일한 전문가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한지가 전문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보내고 정책을 만들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그분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고 있고요. 예,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나온 여러분 아마 이 영상 SNS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은경 본부장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스타들도 이 영상에 등장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19에 많이 지쳐있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덕분에 챌린지. 제가 첫 주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 동작은 존경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의 마음을 담은 수어, 이 수어를 통해서 우리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데 정은경 본부장을 필두로 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동작 보셨죠?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료진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더 애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노래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침마다 전화해서 나를 깨워주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덕분에 챌린지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인간이 물러나자 푸른 하늘이 또 뭉게구름이 저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 준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선물,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자연도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